외국 원조와 한국 개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음, 한국은 외국 원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받았다가 특히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가 1970년대 초에 외국 원조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 원조를 외국 투자로 대체하는 그러한 과정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충 설명을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전 챕터보다는 훨씬 중요하지 않은 챕터라고 생각합니다. 45년 이후 10년간 해외 원조가 큰 도움이 됐고 46년부터 76년까지 미국 경제 및 군사 원조가 126억 달러에 달했고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는 굉장히 비중이 낮았죠. 19억 달러, 일본으로부터 10억 달러. 그래서 압도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군사 원조에 의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30년 동안 1인당 원조 600달러를 받아서 남비에트남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큰 규모로 받았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1949년에 실시된 토지개혁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토지개혁으로 농업 생산성이 늘어남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의 부담을 줄여나간 것이죠. 식량 원조 특히를 줄일 수 있었다. 미 군사정부의 교육개혁으로 남녀공학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 교육개혁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미쳤다 합니다. 베트남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느 주요 국가도 한국의 1인당 원조보다 큰 금액을 받지 못했고 한국은 원조 없이는 1945년 이후 10년 동안 독립적인 국가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분석은 주로 미국 프로그램에 집중됩니다. 조기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소비재의 보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목표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아와 질병 예방, 농업 생산 증가, 수입 상품 대량. 가리오아라는 그 특정한 원조 그 기관이 있었는데 점령 지역 구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세출 원조 중 14%만이 재건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비료, 식품, 의료, 연료 및 기타 필수품에 사용됐습니다. 미국 군사정부는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행동을 취했습니다. 경제의 안정화라든가 하나는 이전 일본 소유의 토지 및 기타 자산을 인수 및 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출 그 상품의 가리오아라 원조의 수출 상품의 구성을 보니까 뭐 대부분이 농업용품, 미가공 원료, 석유 및 연료 등이 차지하게 됐죠. 이때는 한국 해방 이후 굉장히 식량이 부족하고 식료품이 부족할 때이니까 당연히 원조는 농업용품이라든가 미가공 원료라든가 식료 및 원료, 석유 및 원료 이런 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초기 지원 프로그램인데 교육은 정부의 선택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영역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초등학생 출석은 거의 두 배가 되었고 미국 정부의 기간 동안 중등학교 출석은 세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여성 입학이 권장됐습니다. 그러나 남녀공학은 초등학교 이후로는 확장되지 않았고 보편적인 초등교육은 1950년대 후반까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교육의 지역화는 강력한 중앙집중 형태에 의해 포기됐고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교육개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48년 12월 또 다른 관리기구인데요. 경제협력기구 Economic Council of Aid, 뭐 협력관리, Economic Cooperation Agency, 이렇게 원조 프로그램을 인수하기 전에 정부 간의 첫 협상이 체결되었고, 이 협정은 정부가 예산을 조정하고 외환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안정화 정책,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을 준수하여 원조 자금이 미스유스되고 오용되고 웨이스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개 원조를 받을 때는 이러한 규제 조항을 사인을 하게 되죠. 하부의문은 한국 정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1949년 중반까지 ECA는 개발에 직접 초점을 맞춘 3년간의 복구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복구 프로그램의 주요 투자는 석탄 개발이라든가 화력 발전이라든가 비료 공장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산업 개발. 이 프로그램은 당시 협약을 통과할 수 없었고, The program could not pass in its current form. ECA는 상당한 자금 삭감을 강요받았습니다. 자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실패와 그 결과로 인해 원조국과 수원국의 정책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수원국은 물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고 원조국은 USA 상의 정책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회복 조치는 전쟁의 효율성과 국민 보호를 위해 잠시 중지되었고, 1949년 1월 한국의 크리크, 언캐크 다 일종의 구제기관, 원조기관들입니다. 안정화 정책에 대한 한미 간 갈등이 유발되었고 뒤따른 반인플레 조치가 있었습니다. 웅크라, 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는 정치적 통일과 독립을 위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1950년 유엔 산하에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웅크라가 황폐화된 국가를 재건하고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만큼 전쟁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 한국경제원조의 규모를 보니까 가리오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크리크 프로그램, 그 다음에 ECA에 의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웅크라에 대한 프로그램.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도 없고요.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패싱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외환의 대부분을 국내 판매에서 창출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달러 100원에서 1달러 200원이 되면 가령 원조액이 1000달러가 10만 원 하던 것이 20만 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1달러가 200원이 되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외환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반면 미국 정부는 미국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출될 수 있는 화폐를 확대 지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52년부터 53년 사이에 한국에서 시도된 개발 계획은 결과적으로 원조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미국 원조 프로그램이 되고,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이 창설되면서 미국이 원조 부담을 가장 많이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1945년부터 53년까지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거의 12억 달러의 원조가 이루어졌습니다. 53년 이후 미국의 책임하에 1962년 20억 달러의 경제적 지원과 1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성장률은 연평균 4.1%, 비교적 느린 성장을 한국 경제는 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원조 요약을 한 거 보면 경제원조와 군사원조 토탈이 비슷한데요. 군사원조가 조금 더 많군요.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1962년 이후에는 군사원조가 경제원조를 훨씬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62년 전에는 물론 경제원조가 군사원조를 굉장히 크게 능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961년 정도가 전환점이 돼가지고 경제원조가 군사원조보다 줄어든 것이 상대적으로 1961년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 지원은 이 연구는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군사 지원은 다양한 기술을 가진 인력을 교육하여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아, 군대로부터 제대한 인력이 디스차지된 인력이 기업의 근대적 경영에 투입이 됨으로써 한국 경제는 크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 동일한 인력이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면서 고위 경영직으로 옮겨갔습니다. 경제적인 원조는 1953년부터 62년까지 전체 수입의 약 70%를 지원했습니다. 2년 뒤에는 수출 주도형 성장을 위한 과도기적 기관과 국내 저축 증가가 있었고 결국 수출 증가는 소득 증가로 일어났고 수출 멀티플라이 이펙트라고 그랬죠. 수출 승수 효과 때문에 소득이 증가했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저축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조는 경제적 자립으로의 전환을 도울 정책의 패턴을 촉진했습니다. 그래서 GNP 대비 비중을 보니까 총수입의 비중이 53년에서부터 62년은 11.7%, 65년부터 74년에는 26.7%로 증가했고, 고정자본 형성이 투자죠. 투자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5%에서 22.7%. 해외 저축은 뭐 외국에서 들여오는 돈이니까 이거는 9.1%, 9.5%. 수입 원조는 8.1%에서 4.4% 줄어들었습니다. 총 수입 대비 비중을 보니까 해외 저축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수입 원조의 비중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고정자본 형성 대비 비중을 보니까 해외 저축의 비중도 줄어들었고 수입 원조의 비중도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경제 원조는 집중 원조 기간은 수혜국과 원조국 간의 분쟁 기간으로 측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원조가 계속되는 동안 미국은 평가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러 차례 통화 절하를 시행함에 따라서 타협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1인당 성장률과 해외 원조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1인당 GNP 성장률을 보니까 실제 성장률은 53년에서 62년 기간 동안 1.5%, 65년에서 74년 기간 동안 비약적으로 8.5%가 증가했는데 만일 대체 비율을 가정하여 추정된 1인당 GNP율은 해외 원조 비율이 뭐 0%였다면은 그러면 현저히 1인당 GNP 증가율이 낮아지지 않았겠느냐. 100%가 됐을 때는 6.1.5%, 6.5%, 8%, 8.5%인데 해외 원조가 0%였다면은 1인당 GNP도 초기에도 마이너스 1.5%고 8.5%, 6.5%를 줄어들고 63년과 64년에 기한 6.5%, 1.6%를 줄어들었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가상적인 경우입니다. 65년에 한국은 일본과의 합의에 이르렀고 상당한 개발 지원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은 IMF와의 협상을 통해 필요할 때 자금을 대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또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부국 그룹을 구성하자며 세계은행에 호소했습니다.
외국의 원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외에도 한국이 수출 확장을 통한 고도 성장, 대원조 필요성을 줄이고 위험을 줄이며 자금 조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1965년에 한국은 처음으로 개발비, 보조금이 아닌를 빌려왔습니다. 한국의 자립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원조는 계속되었지만 점차 감소했고요. 1962, 74년 동안 일본과 미국은 총 외국인 직접 투자의 82%를 차지해서 현대 산업 기술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로별 미국 원조의 합계를 보니까 어, 그 미국의 원조가 그냥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비프로젝트 지원이라 그래서 그냥 럼프섬으로 주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하는 거죠. 보면은 너희들 그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프로젝트 지원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63년에서 100만 불에서 0.6백만 불로 거의 제로가 되죠. 프로젝트 지원은 물론 비중이 줄어들긴 하지만은 그렇게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PL480 판매라는 건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판매에 Public Law 480이라는 특정의 법률 하에서 미국의 의회 법률 하에서 농산물 판매를 원조한 것인데요. 이것도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진 못하고 1971년까지 30.8 뭐 개발 차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 기간 동안. 그다음에 순차입금, 직접 투자, 부채, 수출액 등을 보면 순차입금은 74년이 되니까 오일 크라이시스 때문에 급격히 늘어난 거고요. 순차입금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60년대 이후에. 직접 투자는 상당히 늘어나다가 1974년 오일 크라이시스 이후에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순차입금과 직접 투자를 합하면은 그래도 1974년에 제일 높았죠. 왜냐하면 오일 크라이시스 때문에 오일 가격을 막아야 됐으니까. 부채는 꾸준히 증가했고 수출은 explosively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수출 대 부채의 비율.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수출은 어닝 파워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죠. 부채는 그야말로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수출로 나눈 부채 비율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이 개발은행이라든가 외국 원조기관 등에서 평가할 때 한국 경제가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부채에 비해서 수출, 어닝 파워가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자본 흐름 3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을 수출로 나눈 값도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외국에서 차입금이나 직접 투자의 비중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좋은 사인이죠. 줄어들었다는 자본 흐름 나누기 수출이 줄어드는 거하고 부채 수출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 마지막 두 칼럼에 그 비율이 줄어드는 거는 한국 경제가 그만큼 임프루브 했다는 것입니다. 좀 나아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부채를 능가했다는 것이죠. 1965년부터 66년까지 한국의 2차 5개년 개발 계획 수립은 USAID, 그러니까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약자입니다. USAID for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미션에서 파견한 사람들과 다수의 미국 경제학자 및 기술자의 지원을 받아서 2차 5개년 계획에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개발 전략에 대해 상호 동의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구를 위한 해외 원조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나중에 카이스트로 변했죠. 키스트는 코리아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고, 카이스트는 코리아 아카데미, 여기에 대학이 추가됨으로써 오브 아카데미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이게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설립이 돼서 한국의 공업화, 한국의 기술 발전에 기여를 했고요. 코리아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는 어, 소프트웨어라 그럴까 정책 개발 기관이죠. 제가 알기로는 어, 베트남에도 베트남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가 있고 이 비슷한 한국의 카이스트나 키스트에 비슷한 과학기술원이 수립이 돼서 베트남의 과학 발전과 인문 사회 혹은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 43을 참조하면은 총 수입의 58%가 원조 자금 수입이었지만 1974년 수입 보조금은 원조 수입의 3%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표 44를 참조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표가 요약을 한 표인데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조나 수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어, 결국 고정자본 형성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급속히 늘어나서 GNP 외채 관계가 개선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